여러분, 이 홍해하고 예멘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네, 지난 11일이죠.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 거의 미군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예멘에다가, 이 코딱지만한 나라에다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잔뜩 이빠이데스는 선물이라고 퍼부었습니다. 예멘은 후티 반군 때문인데요. 그들의 근거지 12곳을 특히 집중적으로 이빠이데스에 퍼부었답니다. 거기다가.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죽자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후티 반군이 하마스는 우리 패밀리야 뭐 이러면서 편을 들었대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홍해를 지나가는 미국, 영국을 포함한 국제 선박들을 무려 27번, 27번이나 이빠이데스에 공격을 했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참다 못해가지고 뚜껑이 이번에 확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격해! 다 죽여! 뭐 이렇게 해서 미사일을 퍼부은 게 아니냐. 그런데 지금 바이든은 제가 보기에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신경 써야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신경 써야죠. 이스라엘 거기다 이 네타냐후 총리 말도 더럽게 안 들어먹습니다. 바이든이 그렇게 야 살살 좀 해. 뭐 아무리 몇 번을 말해도 들은 척도 안 해요. 끝까지 가겠다잖아요. 여기에다 후티 반군까지 설쳐대고 있습니다. 또 올해 11월 대선이 있잖아요. 정신이 정말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이 후티 반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후티 반군은요 1994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슬람 근본주의 조직입니다. 거기다가 이 시아파 무장 단체예요. 아시겠지만 이슬람 종파에는 시아파가 있고 수니파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는 시아파 무장 단체입니다. 그런데 왜 이름이 후티 반군이냐? 이 초대 지도자 이름이 후세인 알 후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따온 거죠. 그래서 이 후티 반군은 서방이라면 아주 치를 떱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유대인들한테도 굉장히 적대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유대주의가 강하죠. 이 한편 예멘은 그 아라비아 반도 끄트머리에 있는 나라 오만이란 우리 오만상을 쓰고 있는 오만이라는 나라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코딱지만한 나라인데 예멘은 2012년에 무려 34년을 혼자서 시원하게 해드신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이 당시 민주화운동이었죠. 아랍의 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 아랍의 봄에 얻어맞아갖고 하야했습니다. 하야 물러났어요. 그리고 과도 정부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게 좀 민심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후티 반군이 이제 기회는 요때다, 찬스다 지금이 이래가지고 요렇게 기회는 이때다를 외치면서 2014년에 예멘을 서쪽을 다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수도도 남부로 쫓겨가게 됐어요. 당시 대통령이 압드라본 만수르 하디 대통령이었는데 이 양반이 이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끼니까 사우디로 어떻게 해요? 토끼입니다. 이에 이제 열받은 사우디가 뭐 이러면서 2015년도에 무려 25,000번 25,000번에 걸쳐서 예멘을 그냥 공습을 합니다. 그냥 죽자고 폭탄을 퍼부었어요. 이게 또 뚜껑이 가만히 있겠어요? 후티 반군이 이제 뚜껑이 또 확 열리겠죠? 그래갖고 시아파의 큰형 있잖아요. 큰형 어딥니까? 이란한테 쟤네가 우리 25,000번 폭격했어 이러면서 공습했어 하고 사우디를 확 꼰질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예멘 내전은 사우디와 이란, 사우디가 수니파의 맹주잖아요. 이란은 시아파의 맹주. 사우디하고 이란 간의 대리전 양상으로 이게 치닫게 됩니다. 예멘 내전이. 그래서 참고로 이란은 예멘에다가 후티 반군을 앞세워가지고 시아파 국가를 세우려는 시커먼, 아주 시커먼 속내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티 반군한테 막 각종 지원을 다 아끼지 않고 있어요. 이란이 뒤에서 봐주고 있는 거죠. 이 한편 그동안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공격하는 바람에 아까 27번에 걸쳐서 공격했다고 그랬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11일 날 토마호크 미사일을 날려버린 것도 그래서 그런 건데 이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당연히 난리가 나죠. 특히 유럽하고 아시아가 더 난리가 났는데요.
이 수에즈 운하를 포함한 홍해는 유럽과 아시아 간의 무역로입니다. 무역로. 즉 지중해에서 물건을 잔뜩 이빠이 데스네 싣고 출발한 선박들 대부분이 어디를 지나가냐? 수에즈 운하를 지나쳐서 통과해서 홍해를 지나서 인도양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루트가, 이 항로가 시간과 비용을 가장 아낄 수 있는 최단거리 항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참고로 수에즈 운하하고 연결된 홍해는 전 세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무역 해상 물동량의 16%를 또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원유 들여오잖아요. 원유 수입의 72%는 호르무즈 해협을 또 통과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호르무즈 해협도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왜 난리가 났냐? 또 후티 반군이 아닙니다. 더 센 놈이 나타났어요.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 지난 11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의 유조선을 이란산 원유를 뭐 밀수했다 뭐 그래갖고 미국한테 예전에 그 걸린 유조선이 있는데 요게 이름만 싹 바꿨어요. 근데 요거를 또 납포했어요. 이란이. 큰일입니다. 지금 홍해에서는 후티 반군이 설쳐되고 있죠.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란이 설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요. 파나마 운하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또 지금 가뭄이 들어갔고 난립니다. 즉 가뭄이 들어갔고 운하니까 이게 수위가 낮아져. 그리고 수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는 선박들, 특히 대형 선박들, 컨테이너선 뭐 이런 것들은 그 운항하는데 좀 제약이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항 횟수를 줄이고 있대요, 지금. 그러니까 홍해, 호르무즈 해협, 파나마 운하 이 세 곳은 전 세계 물동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무역로, 항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이 세 곳 모두 지금 막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국가 간의 무역 교역을 할 때 물건을 실어 날라야 되는데 뭐 나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해상 운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해상. 그러니까 배로 실어 나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항로가 중요한데 이 세 곳 모두 막히고 있다 지금. 따라서 전 세계가 비상에 걸린 겁니다. 특히 수출로 먹고 사는 어디죠? 우리나라죠. 더 큰일 났어요. 지금 교역의 99%를 우리나라는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즉 배로 실어 나르고 있는데 연간 교역 물동량의 26%가 앞에서 말했죠. 세 가지 항로 홍해, 호르무즈 해협, 파나마 운하 여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테슬라 아시죠? 테슬라는 독일에 기가 팩토리 공장이 있는데 요거 가동 중단을 시켰대요. 지금 부품이 안 와. 부품이 보를보 아시죠? 보를보도 3일 동안 벨기에 공장이 있는데 여기 가동 중단을 시킨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예. 물론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해요. 지중해, 수에즈 운하, 홍해, 인도양으로 이어지는 요 100길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냥 과감히 더러워서 그걸로 안 지나가. 그러고 포기하고 아프리카 대륙 해안선을 따라서 인도양까지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삥 돌아가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미쳤어? 근데 이렇게 하면 운송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나죠. 당연하죠. 추가되는 거리는 9,000km에 달하고요. 추가되는 소요 기간은 10일, 열흘을 더 이빠이 가야 돼. 이게 방법이냐? 확 그냥. 예.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곤란에 빠졌다. 앞으로 이 상황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이게 쉽사리 해결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 미국이 주도한 다국적군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이빠이 데스네 예멘 후티 반군 근거지에다가 뭐 12곳에다가 퍼부었다고 하는데 야 이게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예? 그 후티 반군이 그 사우디 수니파의 맹주 가장 큰 형 사우디가요. 아까 말했잖아. 29,000번인가에 걸쳐서 공습을 퍼부었다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거의 한 10년 가까이 지금 꼬박꼬박 서운해할까봐 또 꼬박꼬박 공습 폭격을 하고 있거든요. 예멘에다가. 근데도 끝까지 지금 살아남은 게 후티 반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쉽게 해결된 문제 아니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걱정인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스라엘 하마스가 촉발시킨 전쟁이 5차 중동 전쟁으로 확전이 될 가능성입니다. 이거 언론에 자주 얘기 나오죠. 일각에서는 후티 반군까지 설치되고 레바논, 헤즈볼라까지 내려와가지고 막 이스라엘하고 막 싸우고 지금 설치고 있다는 점을 들어요. 또한 이란이 개입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합니다. 그래서 뭐 5차 중동 전쟁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하지만 저는요, 5차 중동 전쟁은 쉽사리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제 사견이지만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려면 예? 이란이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이란이 본격적으로 가세를 해야 하는데 글쎄요. 막말로 이란의 본토가 공격받지 않는 이상은 전면 개입은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다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뒤에서 이제 간접적으로 지원은 할 겁니다. 계속 이란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문제인데요. 이 겨우 잡혔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물론 완전히 잡혔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예전에 비하면 많이 잡히긴 했죠. 미국은 뭐 한때 CPI 상승률이 9%까지 갔다가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기준금리 계속 올리는 바람에 가까스로 겨우 이제 잡혀가고 있고 나오는 인플레이션이 이 또 일어나는 거 아니야? 다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제 이 해상 운임이 급등을 하면 이미 해상 운임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급등을 하면 그 비용이 그만큼 물건값에 반영이 되어서 당연하죠. 물가를 끌어올린다는 논리인데요. 일리 있어요. 예,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내로다가 다국적군이 예멘을 공격했던 지난 11일 날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이 4% 급등을 했습니다. 예. 아무튼 인플레이션 문제는 좀 신중하게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 늘 그렇듯이 핵심 위주로 짧고 간결하게 초압축을 해서 이번 요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